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랩 2050 윤영중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담화 발표하는 거 저도 좀 봤는데요. 이거 왜 한 거죠? 왜 했다고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막상 한 내용들을 다 보고 나니까 왜 했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 약간 그런 담화가 아닌가.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애초에 발단은 왜 시작됐는지는 충분히 이제 추정은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선거의 판세 분석이 최근 들어서 여당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불리해지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의정 갈등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진단이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굉장히 위기 목소리가 이제 경고의 목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국민 회견을 하기 하루 전날에 조혜진 의원이라고 뭐 국민의힘에서 여러 당직도 맡으셨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하루 전에 바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어찌 보면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며 주장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선거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여당 의원이 같은 얘기를 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예전 같으면 그런 말 나오면은 뭐 그런 사람 색출해가지고 거의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친땡 의원들 이런 분들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표현이 좀 과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과정을 보면 저도 좀 정치부 기자 경험이 있는데 좀 의아한 대목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기까지는 나름의 좀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발표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공유되고 그런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그런 정황이 없었습니다. 네, 정황이 없었고 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전날 밤 10시께 이제 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다음날 오전에 또 바로 내용이 발표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내용에 굉장히 큰 반전이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담겼으면 그럴만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거는 막상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더더욱 왜 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내용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50분. 맞아요. 50분 가까이 됐고 저는 유튜브 영상은 다는 못 봤고 대신에 전문을 출력해서 전문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굉장히 길었고 한마디로 50분 넘는 이 발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여태까지 다 옳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의료계가 제안을 할 거면은 너네들 중구난방 제시하지 말고 통일된 안을 갖고 와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너무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해서 물러서진 않는다. 그런데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대화를 하려면 통일된 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통일된 안을 가지고 와라가 그동안 여당에서 듣고 싶은 메시지였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보통 단신이나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죠. 거기서 핵심 내용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가 이제 제목으로 실리긴 했지만 하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절대 그런 톤이 아니었습니다. 49분 정도를 거의 의료계는 여태까지 23차례 협의하는 동안 제대로 어느 정도 소통도 했었고 거기에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과학적으로 측정된 거였고 그리고 여태까지 역대 정부는 의료계에 굴복했기 때문에 굴복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역대 정부는 굴복했기 때문에 오히려 2000년도에 감원을 한 것이었는데 역대 정부도 하지 못한 기회를 우리가 하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계는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많았다.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정부가 제안을 했으나 그거에도 응하지 않았으면서 중구난방 과학적이지 않은 숫자들을 제시를 해왔고 우리는 정말 과학적인 숫자를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왔다. 그러니까 49분 동안 맹비난을 하다가 1분 동안 이제 그래도 너희들이 통일된 안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온다면
그래도 얘기를 할 수는 있다. 딱 얘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그 언론 기사와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 아마 의료단체 쪽과의 그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지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력하게 더 본인의 입장을 강변했다. 목소리의 톤으로 그 내용의 톤으로 보면요, 아마 의료계가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이제 다가오면 그제서야 이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예, 이 정도의 톤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민감한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의원 총선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의대의 그 대형 병원의 교수들만 남아 있잖아요. 전공의들이 없고. 근데 교수들도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면서 좀 진료 시간 줄이겠다고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직서 낸 상태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상태 오래 못 한다면 떠나는 사람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이 담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 담화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더 큰 문제들을 많이 야기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 담화와 이번에 정부가 의료개혁을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저의 예상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예. 우리 저번에 한번 다뤘잖아요. 예, 저희 예상이 완전히 어긋났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정책에 좀 밝은 분은 아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고 여겨졌는데, 그게 이제 검사를 해서 가져오게 된 그런 장점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해관계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예,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들을 제압하면서 예, 그런 이제 수사를 해왔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들과 그러니까 증인, 피의자들에게 원하는 답변들을 끌어내야 돼요. 그게 수사의 핵심이에요. 네. 검사들이 수사할 때. 그렇죠. 네네네. 다시 말하면 피의자나 증인들한테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는 과정은 일종의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상. 예.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협상과 좀 더 선을 넘으면 협박인 것인데, 그거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하게 되는 직업이 검사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특히 의대 증원 이슈를 좀 잘 다룰 거라고 생각했고, 처음부터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숫자는 당연히 협상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한 2달 전 방송 때 이미 네네네. 협상용이라고 이제 맞아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50분 동안의 담화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오히려 의료계 쪽에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세계 보고서가 정확하게 2,000명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 숫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 2035년에 1만 명 부족한데 지금 5,000명 부족하니까 1만 5,000명 부족하다고도 대통령 발언에도 그런 발언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은 2035년에 2,000명씩 나오면 2만 명, 이렇게 숫자가 좀 안 맞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얘기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의료개혁에서 제시했던 숫자는 또 400명이었죠. 400명씩 10년인데 네. 그때 4,000명이라고 막 부풀려서 보도를 하면서 비판하고 맞습니다. 뭐 그러기도 예, 했죠. 그때 국민의힘은 극렬 반대. 극렬하게 반대했고 했었죠. 의사협회에서도 뭐 개원이 총파업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2,000명을 내걸었잖아요. 그러니까 5배. 네. 당연히 이거는 협상용 카드라고 봤었고, 보통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인데요.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정말 잘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예측 불허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예, 예측 불허. 광인 예측 전략이라고 하죠. 예, 스트래티지. 예,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는 건데요. 판을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시간 전략이라든지, 오히려 내가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깨도 나는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구도를 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상을 잘하려면은 항상 추가적인 카드를, 예비 카드를 하나씩 더 쥐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졌는데, 지금은 점점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판을 깨면 오히려 불리한 구도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그렇죠. 끌면서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추가 카드는 사실 제시할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는 추가 카드를 꺼내기조차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오히려 추가 카드를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2,000명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매몰돼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어제 담화 이후에 나온 반응들, 바로 나온 반응들 보면요, 더 이상 정부와 여당 사이의 그런 입장이 그 공통된 입장이 아니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바로 그 담화 직후에 찬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2,000명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닙니다라고 마이크 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함은경 마포 쪽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는 대통령 탈당해라라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2,000명이라는 숫자에 꽉 매몰된 대통령의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의료 개혁이라는 되게 중요한 사안들이 굉장히 좀 난관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광인 전략이 상대방이 보기에 예측 불가능하게 광인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 편 사이에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버린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핵심이 2,000명을 고수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대통령이 중구난방으로 뭐 의사 쪽에서 이렇게 숫자를 제시했다 그랬는데 저도 그 부분 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50명, 500명, 1,000명 등으로 중구난방으로 제시하지 말고 점점점점점 통일된 안을 가지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 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안을 안 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의대 학장협의회라는 데서는 올해 초에 350명 증원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원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증원 이렇게 하자. 의학 한림원에서도 300명 제안.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아니고 여러 다른 의견을 가진 의사 그룹들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개원이 다르고 대형병원 다르고. 그렇게 내놨던 거더라고요. 거기서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문제되는 지점은 통일된 안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발언 자체가 그 어찌 보면은 협상의 기본적인 조건을 없애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양해요. 개원의와 종합병원 의사의 그런 그 이해관계가 다르고요. 말씀하셨던 의대학장들, 의대 교수들 다 이해관계 다릅니다. 근데 통일된 안을 갖고 와야지만 협상을 시작하겠다라는 발언은 이미 그 협상의 조건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만들어내는 그런 발언인 거죠. 지난번에 서울신문의 홍희경 기자가 나와가지고 또 본인이 취재했던 전공의들 문제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저는 또 깨달았던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또 전공의들이잖아요. 처음에 행동을 한 게 전공의들이고 아직 개원의들은 행동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전공의들은 또 굉장히 의견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는 이제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슈니까 조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공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내용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중재하겠다고도 그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변했고, 한 위원장은 매몰될 게 아니라고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중재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지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선거를 위해서라면은 본인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제 가리지 않고 나서서 지금 협상한 어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최고의 선거 운동은 지금 의료계와의 협상에 매진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그 선거 전에 그 최종 협상안을 마련해내는 것이 최고의 선거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판세가 좀 불리해졌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니까 몇몇 그 이제 설익은 정책들을 좀 발표를 했었잖아요. 세자녀 대학 등록금 무료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국회 세종시 이전 이런 발표라든지. 그 처음부터 뭐 목련꽃이 필 때쯤에 김포가 서울된다라는 발언으로 이 선거 이 과정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숙함을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철지나면 개발, 지역 개발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지금이라도 그 의료개혁 한 가지 의제에 집중해서 여기서 문제 해결력을 확실하게 보이는 게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참고할 만한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2005년도에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당시 총선의 최대 하두로 만들었던 의제가 우정개혁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우체국. 당시에는 신자주의 열풍이 확 불어서 거대 공기업들의 뭐 민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일본의 우정국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대 공기업의 상징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비호 속에서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런 것을 고이즈미가 자민당 내에 그 반대 세력까지도 한 방에 쳐낼 수 있는 개혁 의제를 내걸고 선거 구도를 우정국 개혁 찬성이냐 반대냐로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압승을 거뒀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도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료개혁 찬성이냐 반대냐의 선거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전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안티테제 선거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야당을 심판하고 뭐 운동권이 나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야당이나 운동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회 갈등이 지금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안을 냈잖아요. 저는 꽤 합리적이었고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한 300명은 지역 의사를 보낸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지금 2,000명 증원을 안은 내놨지만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방 의대에 다 배정해놨지만 그분들 사실 울산의대나 성균관대 의대 이런 데다 서울 와가지고 삼성서울병원하고 아산병원에서 그 의대생들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안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딱 받아서 이걸로 타협합시다라고 양쪽 진영을 설득을 하면 어떨까 대통령하고 이 의사들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해서 네네. 그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몇몇 정책들이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논의할 거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정책들 중에서 의미 있는 정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 전형 이번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 인재 전형. 예, 예. 지역 인재 전형은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배정된 인원수를 최대한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역에다 많이 배분을 했거든요. 지역 의대에. 네, 지역 의대에 많이 배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배분한 그 숫자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지역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는 것이에요.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온 맞습니다. 학생들. 예, 네네네. 지역 출신 인재들 선발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 필수 의사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병원 집중 육성을 위한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그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안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게 뭐죠? 계약형 지역 필수 요게 의사? 다입니다. 문제는 요게 다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예, 문제는 요게 다인 거고, 그러니까 요 내용은 아마 여태까지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봤을 때는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의 일부 쿼터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의료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런 규제 조치를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아예 그 명시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혹은 공공의대 지역의대를 도입하겠다라는 제도를 그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공의대도 있었죠.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정책들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빠져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대에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예, 심지어는 이제 전공의 때부터 예과랑 본과 6년을 마치자마자 인턴 레지던트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정도의 정책만으로는 지역과 필수 의료에 배분되게 하는 그런 정책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에 여러 정책들을, 되게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나열은 해놨어요. 하지만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별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국민 담화 때 혼합진료라든지 수가 조정이라든지 몇몇 핵심적인 의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었더라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정책 담화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의사들은 아마 더 긴장을 해서 정부의 그런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개혁에 더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기억을 해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공공의대 신설 같은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많이 반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의사협회에서 그땐 반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해서 반발을 한 게 아니고 전공의들이 특히 그것도 필수과에서 지금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이 먼저 반발을 해서 집단 사직을 해버렸잖아요. 이건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때보다는 어찌 보면은 반대의 강도가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는데 다른 정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궁금한 게 어쨌든 총선이 지나면 이 상태로 총선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 뭐 야당이 이길 수도 있는 지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지만 여당이 이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풀려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초기에 정부가 의료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 약간 메시지에 약간 혼선이 비춰질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탠스를 잡는 게 어려워 보일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건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추진하던 정책이다 보니까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정부 또 윤석열 정부가 여러 그 정책이나 민생의 난맥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잘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좀 잘한다라고 그때 얘기해줬어도 나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그 스탠스를 잡는 게 굉장히 쉬워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도 여전히 숫자 2,000명에 매몰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지금 대통령이 마이동풍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마이동풍은 말기에 이제 동풍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기의 경읽기 결국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라는 이제 논평을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야당들은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의료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 개혁을 국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과 의사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대통령과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고 환자들과 또 병원에 종사하시는 다른 여러 분들, 뭐 간병에 있는 간호사들 뭐 다 포함해서 이분들의 문제라는 게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세밀하게 풀어나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 2,000명에서 후퇴 안 하고 의사들이 특히 전공의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태가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못 버텨가지고 진짜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고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저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극적인 타결 같은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극적인 타결이 정치적 쇼를 넘어서 진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타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아마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 정부 여당에서도 더 이상은 2,000명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발언은 했지만 지금 뭐 바로 다음 날부터 집권 여당의 분위기가 절대 그러지 오히려 탈당까지 금기시되던 대통령 탈당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또 한 주일 지나면서 더욱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타결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의대를 증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정부가 이미 좀 추상적인 수준에서 밝혔던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지금 한국 의료의 문제는 굉장히 의료가 제대로 공급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진료 시간에 한정해서 보면은 굉장히 요거를 인플레이션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요새 과자의 중량을 맞아요. 줄이잖아요. 네네. 내용물 네네. 줄이듯이 의료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인 면에서 과소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1분 진료, 3분 진료 이렇게 받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정책, 이런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가치 기반 지불 체계라든지 수가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우리가 비급여 의료를 어떻게 이제 통제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논의들의 재료들은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논의들이 제대로 공론장에서 논의가 돼야 정책이 하나씩 결정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논의의 판을 정부가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 때 굉장히 급조된 타결에 그치지 않고 진짜 논의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표를 정하고 그걸로 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방송에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잘 뒤집으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 망치를 가지고 생선을 좀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 이게 아무리 생선을 잘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들 제대로 생선을 발라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저는 말씀하신 그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게 사실 처음부터 대화의 선행이 됐으면은 훨씬 지금 상황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네. 네. 의대 증원 문제는 어느 정도 그 타협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진도를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번 정부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 22대 국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여야를 막론하고 22대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의료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법제화가 돼야,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국회가 주도할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 다수당이 주도해가지고 좀 타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당이 승리하든 야당이 승리하든. 네. 예. 좋습니다. 누가 그런 타협책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시고 투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윤형중 랩 2050 대표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